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나왔습니다. 왜 혼자 나왔습니까? 네, 김주일 대표가 오늘 그 언론학자 200명으로 구성된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라는 데서 주는 2018년 언론상을 선정받는다고 합니다. 아유, 상을 뭐 여러 개를 받는군요. 네, 뭐 뉴스톱이 작년에 워낙 활약을 많이 해서 이런저런 그리고 최근에 뭐 팩트 체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도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 기자도 작년에 뭐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작년에 이러저러한 보도들로 연말에 뭐 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도 여러 가지 특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해 김한 기자 그 가짜 뉴스 관련해서 기획 기사를 여러 번 썼고 우리 방송에서도 가짜 뉴스 관련해서 특집 방송도 했었잖아요. 네, 얘기를 했었죠. 예. 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손혜원 의원 관련 언론 보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가짜 뉴스에 붙이기에는 뭐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예. 충분히 이제 의혹을 제기해 볼 만한 사안이고 예. SBS 뭐 끝까지 판다팀이 이제 방송사에 있는 탐사팀 중에는 꽤 역량 있는 보도들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당사자 입장이라든지 해명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이 문제를 뭐 이익 충돌이나 이해 충돌 문제로 바라봤으면 좀 더 이제 클리어하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제 그렇지 못했던 점들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일째 보도에서 우리는 투기라고 한 적이 없다. 이익 충돌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익 충돌 금지 그 문제 때문에 5일에 걸쳐서 30여 개가 넘는 꼭지로 1시간 이상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네. 김어중 총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파도 공공재인데 네. 그러면 공공재를 가지고 한 사람 국회의원과 이렇게 1시간 일주일 넘게 30꼭지 넘게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큰 얼개에서 보면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롭게 이제 발굴된 사실은 사실 첫날 보도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소년이 확보한 이제 집원 네, 직접 그 집들이 몇 채가 있는지를 카메라나 현장 기자가 출동을 해서 취재한 게 어저께 처음 나왔더라고요. 목포 MBC. 네, 목포 MBC가 이제 처음 가서 그 공간들을 봤는데 이제 그 보도만 놓고 보면 뭐 필지가 20개냐 아니면 집이 20개냐 뭐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이제 그 보도만으로 좀 약간 정리가 되는 측면들이 있던데 사실 이제 SBS가 오래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했으면 더 완결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언론 노조에서 지금 손혜원 의원이 SBS를 포함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겠다고 하니까 언론노조에서 손혜원 의원 언론사 소송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본 네티즌들 반응은 좀 싸늘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언론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러면 다 욕도 못하고 우리는 맞기만 해야 되냐 이런 반발인데.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보도는 특히 이제 좀 폭넓게 인정되는 게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인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사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언론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은 언론에 원래 이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역이나 금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면 이 문제를 쉽게 비판해요. 근데 자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소송전으로 가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엔 앞서도 제가 이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혹이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손 의원이 손 의원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사실 이제 별로 높지 않고.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 의원이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도 특별히 무슨 뭐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도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제 전제 속에서 보면 SBS 입장에서도 사실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했던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손 의원이랑 SBS가 보도 직후에 너무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향해서 비판받지 않는 권력이다. 유일하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매일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가님도 저를 매일 비난하고. 네. 근데 뭐 서로 감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면 바로 뭐 사실이 아니다. 이걸 법원에 가서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그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비판받지 않는 권력. 제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이 작가님도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비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을지로 재개발 문제가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을지로가 그 구점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던 네네. 상가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를 밀고 재개발하겠다. 결국은 또 이렇게 건물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또 인터넷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런 것 아름다운 옛날 건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건물 오래됐다고 밀고 새로운 건물 지으면 그게 무슨 도시 재생이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래? 원점에서 그럼 재검토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인데 네. 이 을지로 재개발 문제는 언제 처음 불거졌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청계천과 을지로에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의 문제도 이제 목포 구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깔려 있는 문제인데 뭐 이게 모든 도시들에 있죠. 그래서 을지로랑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울 구도심 재개발 문제는 사실 1980년대 초부터 재개발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건물의 소유도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갈등으로 남아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일인데요. 이때 이제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철거가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뭐 기계, 공구, 전기, 금형, 뭐 조명 이런 이제 각종 이제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예. 오래된 이제 서울의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포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평양냉면집인 을지면옥, 뭐 양대창집인 양미옥,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뭐 힙하다 이렇게 소문이 난 이제 노가리 골목. 아, 저 여기는 가봤습니다. 네, 노가리 골목. 노가리 골목. 네. 을지면옥 안 가보셨나요? 네, 안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철거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논란이 점화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을지면옥 을 예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4대 냉면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냉면집 가운데 하나인데 을지면옥도 왜 철거하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시끄럽고 그러자 이제 박원순 시장이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재검토 의사를 덜컥 밝힌 겁니다. 그러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다는 걸 알고 서울 시민의 추억이 있는 곳은 당연히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보상하고 철거가 진행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굉장히 법적으로 혹은 시행적으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는데요. 예. 재개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보상 절차에 돌입을 하죠. 그리고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보상을 완료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이미 철거가 시작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선 단계가 이미 다 이행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제 여론이 일고 그 여론을 서울시장이 받아서 재개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미 진행이 된 부분, 시행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역보상 문제가 남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계획을 오랫동안 논의하고 추진해온 과정들에서는 당연히 그 과정들에서 주체들 간의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 주체들 간의 합의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개인적인 결정, 의지로 뒤엎을 경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생긴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직권 남용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법대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서울시장이 끼어들어서 그거 다 무산해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을지면옥과 재개발 시행사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을지건설의 시행을 맡은 이제 건설사 사장이 보상가를 평당 5천만 원대에서 협의를 했는데 예. 사업 시행인가가 결정된 이후에 평당 2억을 이제 을지면옥 측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을지면옥이 이렇게 되면 을지면옥의 땅 주인은 300억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요구한 셈인데 뭐 저도 이제 을지면옥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 땅 그 넓이나 규모가 300억을 요구할 만한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은 들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을지면옥이 재개발을 전후해서 영업할 별도의 공간을 이미 마련해뒀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도시재개발이 늘 그렇지만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화지구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상가지구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 이런 입장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지점만 강조가 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좀 공론화 과정 없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울지면옥 대표는 우리가 2억 평당 2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다 저쪽에서 네.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호건설인데요. 이쪽과 아예 접촉한 사실이 없고 그쪽 주장이 95% 이상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평당 2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개발이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다가 시장의 발표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비단 이제 을지면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런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나 서로 이제 다른 입장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 당시에 뭐 5천만 원이니 뭐 얼마니 할 때는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했나 보죠?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 보상가 협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을지면옥 자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평당 가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을지면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리에서 오래된 장사를 한 곳이고 을지면옥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두상의 논의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행사 측과 을지면옥 주인 간에 좀 의견이 다른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계획한 세운상가 철거 구상이 박원순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도시재생의 의미를 살리자.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존치관리구역에 남긴다. 근데 문제는 세운상가만 남기고 주변 청계천 을지로일 때는 전면 재개발로 인허가를 하면서 철거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제 을지면옥 같은 노포가 포함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왜 없애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한국 사회에서 냉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보여주는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게 그 피맛골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대형 건물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피맛골의 그 정경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의견이 박원순 시장의 인식 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도심을 세련된 방식으로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하는 게 결국 도시의 정체성이나 브랜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이제 재개발 도심을 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오고 박원순 시장 역시 뭐 그 사업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일방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서 서울을 살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때 결정이 돼서 사업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 왔지만 시민들의 반발이나 혹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다라면 그 사업을 내가 서울시장이니 책임을 지고 전면 재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박원순 시장도 밝힌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게 혼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그런 입장을 밝히려면 이게 재개발이 단순히 이제 낭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첨예한 이해 갈등을 행정 기능이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잘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없이 오히려 이제 시가 어떤 부분을 탁 결정하고 어떤 부분은 또 바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이러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 문제를 봤던 게 청계천 재개발 같은 사례에서 이명박 시장이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서 청계천 재개발 일반 공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을 이제 모두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었는데,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이 그때 이제 이명박 그 서울시장의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그 반대 경우이긴 합니다. 도심을 그렇게 재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서울시의 결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가 향후에 행정기능을 발휘할 공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듭니다. 예. 그런데 그 박원순 시장이 저번에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라고 네. 계획을 세웠다가 또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네. 전면 백지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책이란 건 연속성이 중요한 거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준비했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전면 무산시키는 과연 이거는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광문화자원 등 같은 경제적 가치를 서울의 브랜드 가치로 삼는 거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시장이 선출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정치적인 영역, 정무적인 영역이 있겠지만 을지로 청계천 재개발만 하더라도 서울시 안에 14곳의 유관부서들이 있고 중구청 안에 17곳의 부서들이 협의를 해왔던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시장이 면밀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여의도 용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직접 시행사라든지 이해 당사자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공론화나 수기 과정이 부족한 채 여론에 편승적으로 좀 결정이 이뤄지는 인상 뭐 이런 걸 남기는 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그 손혜원 의원과 SBS 공방에 대해서 김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댓글은 다 안 좋네요. 동업자 정신 발휘하십니까? 뭐 이런 댓글이 많네요. 뭐 언론이 근데 그 정도 제기할 수 있어야죠. 예, 네, 예. 그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네,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데 도시 재생은 그 동네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린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에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무조건 밀고 재개발하고 뭐 땅값이 오르고 그럼 도시가 발전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또 뭐 그렇게 되면은 고용도 늘어나고. 근데 요즘은 뭐 친환경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 재생 쪽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거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나 이런 거를 끌어내서 어떤 부분은 사업권을 이제 반납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구도심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구도심의 원형을 살리면서 이제 정비를 해가는 과정들의 이런 것들을 밟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계천이나 을지로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전반을 고려한다면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큰 틀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문화적으로 보나 도시 브랜드 측면에서 보나 방향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도시 문제라는 게 이제 어려운 게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 갈등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이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뭐 선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의 양상을 계속 좀 과도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23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여론은 팽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한국 사회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진화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심을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으로 보면 거기 서울시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딱 밀어버리고 재개발해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누려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왔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도시의 조망권, 뭐 스카이라인이 권리다 이런 측면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 같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그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데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을지로와 청계천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개발을 하는 게 더 그게 이제 누구에게 특정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더 높은 경제적 수익을 보장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공간이 지켜온 이제 가치나 문화의 숨결을 좀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도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주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시가 좀 능력 있는 모습을 발휘를 해서 이 논의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뭐 다큐 프로그램도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이 내몰린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가겠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이런 거에서 극심한 갈등이 일었었는데 지금 이 을지면옥이 있는 이 일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갈등이 좀 해결이 좀 됐나요? 그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 지역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들의 운동이나 캠페인도 굉장히 활발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봐도 문화적인 가치로 보존을 한다면 그 지역의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강북 지역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강북을 이제 개발하는 공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치적으로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측면, 갈등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예. 결국 이것을 합의해가고 논의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도시행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을지로랑 청계천 일대에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참사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시절이 불과 이제 몇 년 전이었는데 용산 참사 등을 경유하면서 그 부분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시가 역할을 발휘하고 행정의 기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나라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강북의 경우 재개발 사업은 못한다. 이 얘기는 강북에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그렇죠.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은 이거는 재개발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을 원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강남은 저렇게 개발을 하면서 강북은 왜 개발을 하지 않냐. 이 논리에 이제 번번이 부딪혀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행정체계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논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를 시작해 간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지 않네요. 도시 문제가 뭐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1,000만 명들이 다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조율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자원은 뭐 한정돼 있고 각자의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어쨌든 23일 날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김한 기자 단독 드리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